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주말 어제 30일 날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에서 우주선,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탄 우주선 발사를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보시면은 지금 9위에 현재 일요일 12시인데 9위에 있을 정도로 왔다가 원래 막 이거 1위도 했었어요. 스페이스X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관심사이긴 합니다.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여태까지 우주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 미국이나 뭐 이제 러시아 이런 좀 커다란 큰 선진국 국가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 정부 주도하에 발사를 했었는데 이제 스페이스X 최초로 갔다가 민간 유인 우주선 좀 대단한 기술이긴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테슬라 같은 좀 이제 개인적 신념은 테슬라 뭐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소수의 조금 이제 천재라고 해야 되나요? 괴짜 혹은 천재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좀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머스크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테슬라가 뭐 사기 회사다 뭐 얘기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간 유인 우주선까지 성공한 거 보면은 이 인간은 난놈이긴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괴짜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스페이스X 이 임팩트 있는 기사에서 제목에서 임팩트 있는 거는 일단 잠시만 이거 지우고, 저 기사에서 지금 임팩트 있는 거는 첫 세계 최초 민간 일반 여태까지 우주는 무조건 정부 주도하에서 그 커다란 나라의 정부 주도하에서만 이제 다 발사를 했었는데 세계 최초로 갔다 민간 기업에서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탄 우주선이죠. 사람이 안 탄 거는 뭐 발사해가지고 뭐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위성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을 태운 채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민간 탐사 시대 개마. 그래서 일단 임팩트 있는 거는 세계 최초란 단어, 그리고 민간,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는 정부 주도하였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에서 성공을 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도 지금 원래 이목을 최근에 잘 끌어줬죠. 엄청 시세도 그 코로나 폭락 이후에 바로 상당히 괜찮게 끌어줬어요. 바로 investing.com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데이. 자, 이게 3월 20일 날 이때 코로나 폭락이 한 3월 초부터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증시들이 폭락했던 게 3월 초반부터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3월 19일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8일이고 미국은 날짜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요. 2020년 3월 17일, 18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코로나 폭락, 전 세계 증시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바로 증시가 이제 좀 정상으로 턴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진짜 미친듯이 바로 2배를 뛰었죠. 2배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361달러가 지금 835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지수랑 좀 연동되는 모습이었는데, 저게 이제 스페이스X가 발사 성공함에 따라 월요일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죠. 당연히 상승을 하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폭등을 할 수 있을까도 싶습니다. 진짜 폭등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시총이 엄청 큰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이슈는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일단 주가는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는데, 자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나. 일단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브리핑, 금요일 아침 브리핑에도 일단 스페이스X 관련주들을 이제 2개는 뽑아놨었거든요. 그 아침 브리핑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제가 인텔리안테크인가 아니면 비츠로테크 하여튼 몇 개를 좀 올려놨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사실 이 우주선이 발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저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성향이 저는 재료를 까보는 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막판에 매수했다가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팔았었거든요. 동시호가에 내가 샀었나 이 종목을? 이거 시간 외에서 샀었나 보네요. 시간 외에서 샀다가 저는 팔았어요 이 종목. 불안해가지고 재료 까보는 거. 근데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에 흔적이 남아있듯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차트인데, 일단 그 스페이스 X 발사 그 27일이었죠 원래. 27일? 28일? 근데 이때 제일 주가상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얘였어요. 주가 제일 반등이 컸던 애는 얘였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시세를 주고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월요일날 아마 갭이 뜨겠죠? 뜰 거예요. 근데 자, 이 회사가 무엇이 엮여 있는지 또 알고는 넘어가야죠. 다트를 들어가야겠다. 자, 이 금융강도건 전자 공시 시스템을 조금 이용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좀 괜찮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여기서 분기 보고서 나올라나?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연결돼 있나? 스페이스 X 어디 있었을까? 제가 지금 아까 찾아는 놨었는데, 이게 벤더 뭐 통관 그게 있었거든요. 스페이스 X에 부품 납부. 어디였지? 저기 패닉이 오는데. 아, 여기 있다. 회사에 연역이 있었네요. 자, 캘리포니아 메탈이랑 서플라이 이모, 그리고서 스페이스 X 벤더 코드 등록 및 원소재 공급 계약 체결. 한마디로 스페이스 X에 뭐 코드 등록한 건 모르겠는데 원소재, 뭐 하여튼 부품을 납품하는 거를 계약을 체결한 게 19년도에 있었습니다. 19년도. 그래서 이 녀석이 엮여 있고, 옛날에는 막 지분도 엮여 있었더라고요. 막 0.3%?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막 크진 않은데 스페이스 X에서 캔코아 이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시 시스템에다가 좀 연관주들 찾아보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이게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대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차트가 얘가 제일 먼저 반등을 크게 해줬고 상승률도 제일 컸습니다. 상한가는 못 닫았지만. 그리고 얘는 메리트가 지금 차트상 지지를 해줬던 모습, 그리고 신고가 바로 위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랑 엮여가지고 상장을 정말 안 좋은 시기에 했어요. 3월 초에 했죠. 3월 3일날.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항공주들이 다 죽을 썼죠. 당연히 비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항공주가 이 시기에 상장을 했는데 그대로 꽂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같은 섹터가 다 죽어나가니까. 그런 녀석이 이제 스멀 올라오더니 지금 차트상 모습을 만들어주고 돌파까지 해줬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관련주, 스페이스 X 관련주라고 시중에 떠도는 것 중엔 제일 상승률이 컸고 지금 신고가가 바로 앞입니다. 거기다가 유통시총 같은 경우에 982억이면은 유통시총이 한 4,500억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가벼워요. 아직까지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메리트가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상장 폐지 위험이 진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회사 재무상 뭐 사장이나 뭐 누가 뭐 횡령 배임 막 이딴 거 막 진짜 회사를 말아먹을 정도의 문제 있는 사건이 없으면은 신규 상장주는 보통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상폐를 안 당합니다. 당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이 애초부터 재무랑 뻥튀기해서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상장 폐지 위험에서는 상당히 확률이 덜하다. 안전하다는 거죠, 역으로.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또 장점이 뭐냐면은 얘는 물려있는 물량이 없잖아요. 신고가 바로 올라가면은 이 앞에 물려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투자회사 측에서 이제 좀 수거를 해가는 정도밖에 물량이 안 나오는데, 그런 거는 보통 상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신규 상장주들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신규 상장을 하면 보통 외국인이랑 기관계 그 장외에서 투자했던 회사들에서 바로 첫날에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몇 일 동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첫날 쏟아져 나오고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한동안 없었는데 최근에 기타 법인이 조금 판 거는 거슬리긴 하네요.
기타 법인은 좀 거슬리지만 신규 상장주에서 기타 법인 매도가 나오는 건 또 정상적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투자했던 회사들이 투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상장하자마자 쭉 내려갔다가 올라온 곳이라 이럴 때는 투자사들이 좀 들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쭉 내려가면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하면은 그 시가, 그 공모가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지, 막 1년, 2년 걸리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두 달 만에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뭐 좀 달라요. 네, 한번 이거는 각자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고서 시세를 안 주고 바로 내려가는 애들은 공모가에 보통 돌아옵니다. 거의 대부분 돌아와요. 한 3년, 4년치 통계상으로는 돌아왔어요, 다. 근데 기간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막 어떤 애는 막 반년, 1년 걸리고, 어떤 애는 막 일주일 만에 올라오고, 올라가서 막 돌파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래요. 그거는 한번 각자 내보시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들 설명을 드려야죠. 자, 말이 또 샜어요. 자, 일단은 스페이스 X가 당연히 항공사업, 그래가지고 그쪽 관련주를 찾아야죠. 그래서 얘는 16년도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인텔리안, 얘는 스페이스 X 성공에 인텔리안 안테나가 적용됐다. 16년도 뉴스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는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재료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실제 디테일한 막 V100이 뭐고 위성통신 안테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막 이 정도까지 뭐 시간이 있으시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도 돼요. 자신이 투자하는데 확신을 갖는 건 절대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기준이니까 막 이거 완전 디테일하게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까지는 안 찾아요. 그냥 제목에서 스페이스 X랑 인텔리안이 연관이 돼 있구나, 과거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슈해서 시세를 준다면은 당연히 인텔리안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세력 측에서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텔리안 테크, 나사 발사, 스페이스 X의 V100 공급 부각 강세. 그래서 이게 V100이 아까 전에 뭐 안테나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뉴스가 20년 5월 28일입니다. 이틀 3일 전이죠.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 우주 인터넷 수혜주 전망의 강세 19년 9월 19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위성 통신망, 뭐 안테나 이쪽으로 밀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한번 쳐볼까? 인텔리안. 저도 항상 찾아봅니다. 자, 치자마자 위성 TV 안테나, 위성 통신 안테나, 우주선 위성 통신 그쪽에 엮여 있는 거구나. 그리고서 실제로 갖다가 스페이스 X에 뭐 V100 공급했다, 과거에도 뭐 적용했다 뉴스가 있으니까 얘는 일단 관심 종목 상위에 두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츠로테크, 과거 우주기술 협력.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 X에는 엮여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 엮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뉴스에서는, 그리고 이거 2009년도 뉴스입니다. 과거죠. 근데 일단 우주 관련주 그 당시에는 비츠로테크, 한양ENG, 퍼스텍 등 관련주가 있었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우주선이니까 진짜 재료를 세력층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도 엮으려면 다 엮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태웅이란 회사, 이거 신규 상장주였던 것 같은데, 태웅 로직스구나 그건. 자, 회사 역배열 보기 좋아요. 참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재무 안 봐도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와우, 13만원짜리가 7천원 내려왔네. 2008년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고통 많이 받고 있겠죠. 어떤 얘도 액션을 줬었네요. 밑에 넣어놨구나. 얘도 5월 27일날 종가 15%, 캔코아는 종가 19%. 그러면 일단 캔코아가 대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두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 항공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우주 왕복선에 사용될 주 부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 역할인데 현재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기술력이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우주선에다가 뭐 납품을 한다는 건. 근데 딱 차트만 봐도 제품은, 재무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주선에다가 단조물 뭐 이런 거를 제작 의뢰 받고서 뭐 만드는 구체적인 제품 부품은 태용도 모르는 급이다. 이건 좀 신기한데. 여튼 이런 식으로 했다가 회사들이 엮여있는 회사들이 있고,
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기차 관련주로 올랐었죠. 근데 넣어둔 이유는 아까 전에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스페이스 X가 어쨌든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수혜로 갔다 오르면은 센트럴 모텍도 덩달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갭이 크게 뜨면 안 따라잡습니다. 분명히 그냥 놔줘요. 저는 왜 6월에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뉴딜 사업 관련 종목들도 있고 해가지고 갭을 얘네가 사실 이게 어쨌든 발사 성공을 한 거잖아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후속적인 재료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대신에 지금 나온 재료가 이슈가 30% 상한가를 갈지 10%만 가고 내려올지 혹은 이상한가를 갈지 이 재료 크기를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일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모아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갭 막 20% 막 이렇게 뜨거나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갈 확률이 높은데 저는 안 잡을 거예요. 그냥 갭이 뜬다 싶으면 놔줍니다. 저는 다른 종목 노려요. 욕심 안 부립니다. 그리고서 세트레가이, 한양 디지텍, AP 위성은 세트레가이는 뭐 위성 시스템 관련 보시면은 우주항공 전문기업 이름부터 멋있어요. 위성 시스템 그래가지고 세트레가이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 유인항공기 업종이 유인항공기라고 아예 찍혀있네요.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이런 식으로 써있고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은 뭐 반도체 쪽인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엮여 있긴 하더라고요. 위성 이쪽에 안테나로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AP 위성 AP 시스템에서 분할한 회사죠. 아닌가? 헷갈리네. AP 위성 이름부터 위성 들어가죠.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 및 서비스 선도업체. 이 회사가 실제로 갖다 스페이스X에 그 납품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위성 우주선 거기서 통신 단말기 뭐 이런 걸로 엮을 수 있는 재료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항공우주랑 퍼스텍 같은 경우는 그냥 우주 항공이니까 우주선 항공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여기 위에 종목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캔코아 같은 경우에 상승할 때 원래 얘가 상승률이 제일 컸기 때문에 얘를 일단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월요일날 갭이 어떻게 뜰지는 또 봐야죠. 그다음에 태웅도 괜찮았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는 조금 아쉬워요. 주가 상승률 같은 경우. 근데 시총도 조금 무겁긴 하네요. 아까 전에 재료들 여러 개 엮여 있는 거 스페이스X에 이런 거 나중에 뉴스 뜰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막 장중에 스페이스X의 과거 인텔리안 회사에서 이거 뭐 V200 공급 부각한 거 이날 떴었네. 이것도 재탕할 수도 있어요. 제목이 막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성공, 민간 우주선 최초 성공했고 스페이스X에다가 V200 공급하는 거 부각됐다, 강세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또 재탕할 수 있어요. 이런 뉴스. 하여튼 저는 갭을 뜨면은 매매를 크게 뜰수록 안 할 거긴 한데 일단 혹시라도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관련주들이 있다. 제 채널에 원래 목적이 그거였죠. 관심 종목 특히 이런 거 설명드리는 거. 그리고 차트는 뭐 제 기준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태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률 괜찮았고 대금은 좀 아쉬운데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일단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점, 그리고 5일선에서 지금 밑꼬리 달아준 점, 이런 거는 그냥 차트 관점에선 괜찮은데 인텔리안 테크는 사실 모르겠어요. 얘는 재료는 지금 상당히 괜찮게 엮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차트상에서 큰 모습은 안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대금이 조금 터지긴 했었네요. 태웅은 일단 시가총액 제일 가볍고 대장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작하자마자 3상한가를 갈 정도로 끼 있던 종목이고 3상이 아니었나 이거? 4상을 갔었구나. 상한가 대단했던 종목이에요. 끼가 좋아요. 중간중간 상한가 또 껴있죠. 이 종목은 끼가 좋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주가가 딱 튀면은 얘도 같이 덩달아 튈 가능성이 있어서 넣어놨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어떻게 막 우려먹을진 모르겠어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재료는 일단 단기 재료는 소멸이에요. 소멸인데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차트상
여기서 반영이 안 된 상태죠.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성공, 그리고 세계 최초 민간 유인 우주선,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이란 재료는 분명히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한가 하나는 최소한 뽑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되는데, 개인적으로 또 갭 뜨면은 다른 종목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관심 종목 이렇게 소개드렸고, 뭐 매매하실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 이런 거 그냥 손절 조심하세요. 제가 뭐 갭 뜨는 거 항상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게 재료가 그만큼 좋아 보여가지고 개인이 매매하시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뭐 돈 받고 리딩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리딩 채널도 아니고, 자신의 의사를, 개인들의 의사를 제가 막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저는 조언을 드리는 입장일 뿐이에요. 갭 뜨면은 조금 매매하기 힘드니까, 특히 초보분들이 이게 막 자신 기준 있고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관없어요. 갭 떴다가 뭐 내가 추세 좀 보면서 이거 좀 위험한다, 일단 손절 잘 치시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재료가 좀 셀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막 한 15% 떴다가 재료 소멸으로 받아들이고 꽂아버리면 막 20%도 갈 수 있어요, 하락을. 근데 여기서 사시고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20%에서 특히 비중 조절도 못하고 몰빵 때리고서 맞으면은 박살 나는 거거든요, 계좌가. 그런 점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는 이거 뭐 이 이후에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 기준은. 왜? 재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재료 크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시장 흐름이나 강할 거다, 상한가 하나는 나올 것 같다 라는 게 그냥 생각인데, 시장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죠. 특히 월요일날 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주관하에 발표라고 해야 되나?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뉴딜 사업 관련해서 막 얼마 어디에 뭐 디지털 뉴딜에다가 뭐 금액 뭐 몇 조 배정하고, 뭐 그 그린 뉴딜에다가 뭐 몇 조씩, 전기차 수소차에는 몇 조씩 하고, 뭐 풍력에는 얼마씩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걔가 돈을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물론 걔도 가고 얘도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시장 흐름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은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뜬다, 그냥 구경해요. 기술력 일론 머스크 역시 괴짜 천재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건 제 생각, 신념 기준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좀 멋있는 사람인 것 같고 성공한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소개 드렸고, 뭐 각자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드린 종목, 이렇게 설명드린 종목이 모든 해당 테마의 모든 테마 종목을 다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저도 사람이고 실수 자주 합니다. 항상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시되, 직접 혹시 이 인간이 빠뜨린 종목이 없을까, 혹은 실제로 여기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없을까. 이 인간은, 이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상승률이 대장이고 차트상 뭐 이래가지고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뭐 센트럴 모텍이나 비추르테크 다른 애들이 실제로 엮여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의심 항상 하세요. 누군가 주식시장에서는 남을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신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자신만의 기준으로 갖다가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주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